수료받은 김상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말 의병운동 연구의 연구 현황 그리고 기념사업의 연구 현황과 과제에 대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두 주제인데요. 첫 번째 주제가 의병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이고, 두 번째 주제가 의병운동 기념사업의 현황과 과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얼핏 보면 논문 두 편 같은데요. 실제로 논문 두 편을 쓰는 심정으로 썼습니다. 사실 주최 측으로부터 처음에 이렇게 부탁받은 것은 의병운동 연구 현황에 대해서 좀 정리해달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 주제는 언젠가는 한번 정리해야 되는 하고 싶었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1989년도에 처음으로 한말 의병 연구 현황에 대한 연구서 검토를 한 적이 있었고, 또 2000년대 초반에 또 구편 의뢰받아서 한번 썼던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2000년 이전에 연구 논문, 의병 논문들은 한번 읽어보고 검토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많은 연구 업적들이 나오는 것은 봤기 때문에 그 연구 업적들을 한번 좀 검토를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제에 이런 의뢰가 들어와서 기꺼이 하겠다고 했었는데, 다시 붙은 것이 이제 기념사업, 의병운동 기념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해서 이게 좀 또 시간을 많이 사실은 필요했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 충분하진 못했고, 또 이렇게 좀 이 노다 공소한 작업이기 때문에 일일이 살펴보고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의병운동 연구 현황과 과제, 제가 170여 편 논문을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층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전의 연구 현황은 과거에 제가 쓴 논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의병에 대해서, 한말 의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연구 논문 형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저서 속에서 의병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한 것으로는 대검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 설사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병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의병 활동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한국독립운동의 설사를 첫 연구업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봉우라고 하는 분이 의병전이라고 하는 것을 상해판 독립신문입니다. 상해판 독립신문에 연재를 했습니다. 과거에 연재할 때는 디바보라고 하는 필명으로 썼기 때문에, 디바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 한 큰 숙제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함흥 출신의 계봉우 선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후손은 지금도 러시아에 살고 계십니다. 1900 해방 이후에 이제 여러 논문들도 있고 저서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저서 자료들을 보면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냈던 그
어, 어, 이 중에서 자료로서는 지금까지도 가장 이용하고 있는 자료가 한국 독립운동 자료 의병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18권인가요? 이제 쭉 나왔는데, 이 원본은 폭도에 관한 편책이라고 하는 정덕부 경무국에서 편철한 의병 보고서만 편철한 120여 권에 달하는 그 책을 번역을 해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폭도에 관한 편책 원본이 지금 국가기록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에 전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추적을 했더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60년대 이 책을 빌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고 이 책을 반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양쪽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다 복사를 해서 작업을 하다가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그 DB화를 한다고 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이것을 다 복사해 가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공원전자 사료실에 원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책을 번역을 하면서 빠뜨린 부분이 전부 번역한 게 아닙니다. 가끔 빠뜨린 게 있었어요. 물론 오탈자도 나옵니다만 오탈자보다도 일부분 빠뜨린 것들이 있어서 언젠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검토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9년도 편찬위원회에서 나온 독립운동사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1권이 의병편이죠. 그리고 독립운동사 자료집 또 10여 권 편찬위원회에서 냈는데 그 중에서 1, 2, 3권이 의병편입니다. 편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 원호처 산하에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가 조직이 됐었고 노산 이은상 선생이라고 하는 분을 위원장으로 모셨었고 이 작업을 편찬했었는데 이 돈이 사실은 그 한일 회담에서 일본에서 받은 돈 일부를 박정희 정권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돈을 투입을 해서 이런 업적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는 이제 본격적으로 특히 90년대는 의병 전공자가 이렇게 박사 논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1990년도에 이제 제가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박사 논문이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사회를 보셨던 김원준 선생님께서도 박사 논문 수여했습니다. 의병 박사 몇 톤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혹시 아세요? 숫자 안 세봤어요? 10호나 되나 모르겠습니다. 의병 박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2000년 이후에 의병 연구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발표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이후에 많은 자료집이 나왔어요. 영인을 하고 또 일부 학회에서는 번역까지 해서 많은 의병과 관련된 자료들이 일반한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적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제가 2000년도부터 2025년도 2월 달까지 발표된 논문을 조사를 했더니 227편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빠뜨린 논문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논문 뒤편에 제가 리스트를 작성을 필자 음순별로 조사를 한 것을
내놨으니까 참고가 되시겠습니다만은 227편을 저 나름대로 주제별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의병장 연구 91편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의진에 대한 연구가 43편, 그리고 의병 탄압과 관련된 주제가 25편, 그리고 의병 참여층과 참여층을 분석한 논문이 14편. 그래서 요 의병장과 의진, 의병 탄압, 의병 참여층에 대한 그 논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제 언론에 나타난 의병의 인식, 언론의 의병에 대한 보도 내용을 분석한 그런 그 연구 업적이 9편이 있고요. 의병의 성격과 관련된 논문이 6편, 그리고 의병 사상, 의병 문학, 의병에 대한 대응, 지역 주민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의병과 관련된 그 내용을 분석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특이한 것이 의료 관계에 대한 논문도 특이하게 저도 처음 봤습니다만, 의병 중에 한의사가 참여해서 의료 지원을 했던 그런 기록도 찾아내서 이런 논문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금이라든가 이런 논문들도 있어서 모두 227편에 달하는 논문이 20여 년 동안에 걸쳐서 꾸준히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물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91편인데요. 의병장을 분석한 논문이 91편인데 그 중에서 의병의 활동 부분을 아무래도 가장 많이 다루었더라고요. 57편에 달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그 이전에는 2000년 이전에는 이런 논문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던 것이 뭐냐면은 의병 사상과 관련된 논문, 의병의 문학작품을 분석을 해서 발표하는 논문. 이게 이제 거의 없었는데, 사상이 19편, 문학작품이 14편. 이게 35%에 달하는 상당히, 논문, 10편 중에서 3편 이상이, 이 사상이라고는 주로 유학사상입니다. 유학사상은 어떤 전공자들이 발표했냐면은 동양 철학하는 사람들, 우리 역사하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동양 철학, 한국 철학하는 사람들이 주로 유학사상. 그리고 문학작품은 우리 역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한시 전공자들, 한문학하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이 자료들을 영인을 해내고, 번역을 해내고, 했기 때문에, 이제 풍부한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역사학자만이 아니라, 한국 철학, 한국 문학 하는 분들까지 여기 이제 참여해서, 논문을 발표를 해서, 그동안에 이제 투쟁사, 운동사 중심이었던 의병 연구가, 이제는 좀 사상도 다루고, 문학 부분도 다루고 해서 의병 개인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그런 연구로 이제 심화되어 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91편 중에서 91편을 또 인물별로 분석을 했더니 의암 유인석 연구가 18편이 나와요. 절대 다수입니다. 그 최익현, 이강년 의병장이 6편씩, 안중근 4편, 이소응, 임병찬 이분들이 3편씩, 서상열, 원용팔, 신돌석 이분들이 2편씩. 이제 우리한테 아주 널리 알려진 의병장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또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문집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의병 연구에서 이분들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또 의병 활동을 지역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더니 충남에서 활동한, 충북에서 활동한, 그리고 전북에서 활동한 의병장들이 각각 10명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출신 또는 강원도에서 활동한 의병량이 일곱 편, 그리고 경북이 5편. 거기에 비해서 경기도 지금 경기도에서 발표를 합니다만 경기도 쪽 경기 의병 경기 출신은 아니더라도 경기도에서 활동한 의병장 모두 합쳐서 3분밖에 연구가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다음에 의병 탄압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많이 전부터 이제 했던 것인데 2000년 이후에도 일본군에 의한 순검에 의한 일전 해원, 밀정 등의 일진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의병 탄압을 한 실상들이 계속해서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안 나왔던 것인데 일본군이 의병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의병이 이제 산속에 숨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근거지 마련을 하기 위해서 사찰을 점거해서 사찰에서 근거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군이 사찰을 공격을 해서 사찰을 불태우는 대표적인 것이 양평의 산하사라고 하는 고찰입니다. 거기 말고도 많은 그 사찰들이 특히 후기 의병기에 일본군에 의해서 불태워집니다. 일본군에 의한 이 사찰 탄압에 대해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14연대 진중일지라고 하는 것이 뭐 몇 년 전에 발굴이 됐어요. 발굴이 돼서 그걸 이제 제가 해제를 하고 다 했습니다만은 이제 영인이 돼서 일반한테 공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4연대 진중일지를 통해서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의병 탄압상을 밝힌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병 판결을 또 분석을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한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당성이 없는 폭압적인 판결이었다라고 결론을 냈죠. 그리고 후기 의병기, 이따 이제 과제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후기 의병기의 연구가 이제 필요한데 제가 한번 실론적으로 충남 지역 후기 의병의 실태를 일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선 폭도 토벌지에 1907년부터 1911년도까지 후기 의병기입니다. 일본군이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의병을 자기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통계가 17,776명으로 나옵니다. 그 통계에는 일본군 일본군 사상자 숫자도 나옵니다. 아까 우리 교무동 회장님 1000명에 1000대 1이라고 했는데 이 후기 의병기 분석한 일본군 자료를 보면은 대략 150대 1 정도 됩니다. 일본군 1명 죽는데 우리 의병이 150여 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남 지역 일부만 했었는데 홍주권만 했었는데 똑같은 일본 자료를 가지고 한 겁니다. 일본 자료를 가지고서 통계를 다시 냈더니 조선 폭도 토벌지에 나오는 17,776명의 통계입니다. 그거보다 2배 정도 나와요. 일본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의병 탄압, 일본군에 의한 의병 탄압장 글을 쓰면서 일본군이 제시한 통계보다 적어도 2배, 한 3배 정도, 2 내지 3배 정도. 그래서 제가 한 6만 명 정도, 20년의 의병 전쟁 과정 속에서 한 6만 명 정도 의병, 민간인도 포함됩니다. 민간인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희생당했다라는 통계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이제 무명의병입니다만 그 대부분이 무명의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병 참여층과 주체들의 지향과 인식에 대한 논문들도 또 나왔습니다. 참여층에 대한 논문도 나왔고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참여층 중에서 고종 세력 참여 주장한 것이 뭐 상당히 강하게 주장할 분이 있는데 이것은 뭐 밀지 문제를 다루고 있고 하는데 좀 더 면밀한 사료 검토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종 세력 왕실 측이죠. 근왕 세력들이죠. 크게 보면은 근왕 세력들이 전기 의병기에 또는 후기 의병기도 그렇지 많이 참여는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여하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임금에 대한 근왕 정신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이지 이들이 어떤 세력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의병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 고종 세력이라 하는 세력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비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이에요. 을미사변으로 민비가 희생을 그렇게 뭐 이제 죽임을 당하고 하는 것에 반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키는데 그들이 이제 민정식처럼 민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춘영처럼 민씨가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따져보면은 민씨하고 관련이 돼요. 애가든 무슨 우리 대전에서도 송도순이라고 하는 이조 참판을 하신 분이 의병을 하시는데 이분도 송씨인데 왜 의병하느냐? 애가TV 민씨예요. 그런 관계로 다 참판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민비 시해 사건에 대한 반발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특정한 세력을 만들어서 했던 것은 아니라고 뭐 그런 생각이 됩니다. 뭐 시간 관계상 좀 지나가지. 과제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후기의병 연구가 후기의병 연구가 일부 개인 중심으로 의병장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호남의병이 이제 아주 활발한데 호남의병의 후기의병도 몇몇의 의병장 중심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의병장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명 의병들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깨알같이 자료를 새로 찾아서 그걸 밝혀내야 됩니다. 의병 학살에 대한 연구도 심화돼야 됩니다. 유학자층의 국가의식 문제도 앞으로 과제입니다. 의병에 참여했던 병사층들이 왜 참여했는지 그들이 지향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 물론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측 자료도 더 많이 조사해야 됩니다. 시간이 몇 분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45분까지입니다. 예. 두 번째 주제 기념사업과 관련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발표한 2024년 현재 현충시설 통계가 178건입니다. 181건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3건은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건 의병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178건인데 이걸 또 분류를 해보니까 기념관, 가장 많은 것이 비석이고 다음에 사당, 그리고 동상, 생가 기념관 이것처럼 특정 의병장, 특정 개인의 활동을 현창하는 그런 내용 중심입니다. 건립자 역시 개인 중심이고 기념사업의 중심이고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어떤 국가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개인 중심이었다 하는 현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현충시설의 이제 현황을 지역별로 보니까 경상북도가 아주 월등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경상북도에서 의병 활동이 가장 활발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지역별로 지역인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았느냐 하고도 관련이 돼요. 다음에는 전라남도, 세 번째가 전라북도. 이게 전라남도, 북도가 물론 뭐 후기 의병기 많이 했으니까 많습니다만은 전라남북도가 이렇게 현충 시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죠. 다음에 그리고 경상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는 아홉 곳으로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 도민의 어떤 그 수라든가 의병 활동에 비해서 조금은 좀 낮은 좀 적은 시설 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의병 기념관이 사실은 뭐 중요합니다. 의병 기념관이 중요한데 의병 기념관을 봐도 주로 개인 의병 기념관이에요. 제청 의병 기념관이라든가 청송 의병 기념관처럼 이렇게 이제 지역 단위로 한 기념관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대개 개인 기념관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오전에도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남도 의병 기념관을 지금 거의 완공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곧 준공 예정인데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지방자치 단위로 의병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자극을 받아서 충청남도에서도 충청남도 의병 기념관을 건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청에 있는 내포 지역에 기념관 부지는 확보했는데 지금 이제 다른 영역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관 사업의 과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제 주체가 좀 너무 개인적이십니다. 정부 차원의 이런 그리고 의병원 기념 사업 조례 같은 것도 좀 정부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을 좀 그 체계적인 기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념관 건립이 중요하다. 이 전라남도 기념관 이런 것처럼 도별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국립의병 기념관, 뭐 임시정부 기념관 한 것처럼 이런 것을 건립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만이 정말로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명의병 기념 사업이 또 설치를 합니다. 의병 희생자가 한 6만여 명 이상인데 현재 의병으로 독립유공자 포상 받으신 분이 2,739명입니다. 그래서 뭐 희생자의 3%,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름이 없는 분은 97%가 이름이 없는 분이다. 5만여 명이 이름이 없는 분이다. 이건 뭐 97%라고 하니까 대부분이 의병이 이름이 없는 무명의병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명의병에 대한 기념 사업이 요구되는데 우선 무명의병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희생자 파악이 돼야 돼요. 그리고 희생자 파악을 하게 되면 저절로 전적지가 나와요. 그럼 전적지 조사하고 뭐 웹북 같은 것도 내야 되겠고 그리고 기념비를 비롯해서 기념시설을 건립하는 그런 그 수순으로 기념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제가 들었습니다. 우선 홍주의사총 1906년도 5월 30일, 31일 이틀에 걸쳐서 치열한 홍주성을 둘러싸고서 전투에서 300여 명이 전사한 걸로 제가 통계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 홍주의사청이 1949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그 후에 논문이 계속 발표되고 해서 2001년도에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됐어요. 300여 명 이름이 없는 무명의병들이. 또 당진군에 서난지도 의병총이 있습니다. 1908년 3월 15일 날 100여 명이 전사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여기 뼈가 막 돌아다니고 개가 물고 다니고 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거를 무덤을 조성을 한 것이 1970년입니다. 그리고
1982년에는 비서까지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군수가 참여하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의병인지 뭐 동학인지 뭔지 주인공을 확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군수께서 뭐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이것 좀 밝혀달라 해서 2003년도에 학술 고증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밝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폭도에 관한 편책에 나오는 것인데 국사편찬의회에 번역한 책에 안 들어있어요. 원문을 뒤지다 보니까 거의 나오더라고요. 이 지도까지 나와요. 전투 상황도까지 나옵니다. 그 중요한 것들을 왜 그때 번역하면서 빠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학술적으로 고증이 되고 해서 2017년도에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했어요. 이게 그동안에는 지역 주민들이 150의 총 했어요. 그런데 일본 자료를 보니까 100여 명이 죽은 것이 통계에 딱 나와요. 그래서 참 이 정언으로 내려왔던 것이 참 정언이 그냥 헛소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이것은 뭐 제가 가본 데는 아닌데 인터넷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하동에 경상도 하동에 의신마을에 30인 의총이 있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이 비석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1908년도 2월 2일 날 30여 명이 의병이 이 지리산 기술입니다. 여기서 전사했다 해서 지역 주민들이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이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이 세 가운데는 지역 주민들이 이제 다행히 확인하고 증언하고 해서 됐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만여 명이 우리 산야에 묻혀 있어요.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직도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도에 관한 편책을 보면은 자세히 나와요. 어디 몇리, 어디 동방에 몇리, 어디 전투가 있었고 그 전투에서 30명이 죽었다, 11명이 죽었다, 숫자까지도 분명히 나오고 그것을 이장한테 맡기고 가요. 이장이 매장했고. 그러고 지금은 뭐 벌써 10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흔적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학술적으로 그 지역은 확인하고 뭐 가능하면은 기념사업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간이 좀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